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나 있어요? 집만 네.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흔히들 이제 부동산 경매하면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한 상을 가지고 남의 이제 그 투자 후기, 네. 수기들 있죠? 뭐 얼마에 받았는데 얼마에 팔았다, 수익이 얼마 났다, 나 돈 한 푼 없이 뭐 집 30채 샀다, 뭐 이런 책들 있어요. 투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오히려 낙찰을 받아서 돈이 생기게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는 거는 살 수 있는데 그걸 잘 팔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요즘 같은 때는 뭐 양도세, 중과세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그런 식으로 취득을 하는 게 꼭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경매로는 낙찰이 내가 할 만한 건 싸게 낙찰이 안 됩니다. 심지어 금매보다도 비싸게 낙찰이 되는 경우도 맞아요. 허다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비싸게 낙찰됐을 수도 있고, 이제 초보가 시세조사 잘못해서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경매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경매로 입찰만 하면 싸게 낙찰되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있다. 이 기회가 어디에 있느냐? 네,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교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경매는 이 공급을 법원이 하는 거죠. 예, 수요자가 적은 물건 아니면 물건이 많던지 해야 돼요. 이 물건이 많은 건 우리 조절할 수 없고, 수요자가 적은 물건을 입찰을 했을 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권리 분석이 어려운 물건, 수요자가 적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특수 물건, 저희가 봤을 때 힘꿈사가 조금 특수 물건 전문이라 이 정도 특수 물건은 좀 쉽지 않나? 라고 하는 것도 단독으로 많이 낙찰을 받고 있어요. 자, 특수 물건, 권리 분석이 복잡한 거, 이거는 자기 실력이 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해요. 두 번째는 금액이 아주 큰 거. 금액대가 아주 크다면 현금을 그렇게 갖고 있는 투자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찰이 싸게 됩니다. 예, 뭐 100억대, 50억. 내가 없어요? 10억.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100억이 없습니다. 네. 몇십억대. 저희 예전에 이제 낙찰받은 물건 중에 호텔이 있었어요. 호텔 58억 감정된 호텔을 40억에. 그 정도는 40억에 받을 수 있어요. 네. 대출이 80%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현금 8억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 8억이 있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금 8억도 있고 경매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수요가 작아요. 첫 번째 특수 물건, 두 번째 금액이 아주 큰 거. 세 번째는 투자자의 어떤 관심이 좀 적은 물건. 그냥 입지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가치가 있고 현재에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지역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혐오시설일 수도 있어요. 네, 혐오시설. 이제 예를 들면은 수원에 어떤 8억 정도 되는 상가가 있었습니다. 이 상가 낙찰이 3억대에 됐어요. 오. 특수 물건이 아닙니다. 뭐가 있길래? 예, 유흥주점이. 좋은 거 아닌가? 아, 유흥주점이 그 고객들한테는 혐오시설이 아닌데 네. 임대인한테는 네, 혐오시설이에요. 왜냐하면 네. 어떻게 유흥주점에서 저기 월세가 입금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월세 그렇지. 달라고? 그러게요. 네네, 조금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월세 받기 어려울 것 같고 관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병원에서 월세 받고 싶으세요? 유흥주점에서 받고 싶으세요? 네, 병원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주거용 물건일 수도 있고요. 네. 주거용 물건에서 어떤 아직은 그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지역을 예측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낙찰가와 현재 그 실거래가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어요. 네. 네. 상대적으로 경매 입찰자가 좀 적은 어떤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금매보다 싸게 낙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입지를 보고 했을 때 거기가 A급지가 아니고 상승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경매에서는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실거래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으면 그게 수익이에요. 이제 투자자의 어떤 입장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꼭 그 물건에 영혼을 담아야 되는 꼭 영혼을 담아야 되는 막 나의 엑기스를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저는 그래요. 그 물건이 시세보다 싸게 낙찰이 되고 매매가 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뭐 꼭 그렇게 아주 좋은 입지가 아니라도 어떤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건이라면 충분히 경매에서 승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다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책만 한 권 읽었다고 이게 경매라고 하는 게 권리 분석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권리 분석은 한두 달만 하면 어느 정도 끝나는데 특수 물건이 아니고서는 그 정도만 공부하면 되지만 그 싸다는 이유로 이제 저한테 물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다는 이유로는 낙찰 받으면 안 된다. 싸다는 이유로 낙찰 받으면 더 싸집니다. 평생 내 맞아요. 물건. 네, 이제 매도를 해야 이제 가치가 있는 건데 네. 뭐 어떤 100억짜리 산이 있다. 이거 되게 가치는 있죠.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떤 현금의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고 이게 팔리지도 않는다면은 사는 동안 그게 뭐 그렇게 마음은 든든할 텐데 나 산 있다. 100억짜리 사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는 거죠. 입지나 호재 공부도 엄청 많이 돼 있어야 되네요. 그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건 이제 우리 전문. 맞아요. 얼마 공부, 입시 공부는 그 부동산에서 어떤 요리로 따지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본 요리죠. 그래서 이 기본 요리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멋진 요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직장과 집 네. 여기밖에 모르잖아요. 혹은 그렇죠. 그마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지역의 그 입지 가치와 그 지역의 판을 보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90% 이상은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집 하나를 마련하는데도 그러니까 존재산이잖아요. 소홀할 수 없는 게 그 입지를 알고 그 지역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지역의 가치를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근데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홀쌤처럼 그 지역을 다 한눈에 꿰뚫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발품 파셔야죠. 맞아요. 발품 많이 인자가 파셔야 쉽은데요.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소품이 굉장히 베이스가 되셔야 되고요. 소품을 토대로 해서 고생을 들어가죠. 그렇죠. 손이 조금 일하면 발이 조금 덜 고생하게 되죠. 근데 손만 너무 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손 전문가, 입 전문가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사실은 발로 현장감을 이제 못 느끼시는 분들인데 현장을 발로 뛰지 않으면 그 현장의 그 어떤 그 지역의 본연의 색깔, 본연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그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에는 이제 뭐 저도 뭐 부자지도 강의를 하지만 그 지역을 분석해 놓은 어떤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매체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부동산 시작할 때만 해도 지역을 분석하거나 지역의 가치를 알려주거나 혹은 이런 흔한 부동산 강의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진짜 그 영신지도 서울 수도권 영신지도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체크하고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과 지역과 그리고 뭐 현재 아파트의 뭐 시세와 전세 시세 지도와 이런 것들을 다 손으로 다 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지역에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지역에 하나씩 이렇게 접목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잘 알게 되면 그런 지역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내가 어떤 마스터한 지역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니까 그 지역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그 내 집 마련하는 할 지역, 그다음에 투자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선별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지역의 호재와 가치와 그런 지역의 흐름들을 보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살고 있는 경기도의 아파트를 위해서 서울부터 지방의 대구, 부산까지 전국의 임장을 다녀봤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어설프게 조금 알겠더라고요. 전국을 두 바퀴를 돌았는데도
네, 그렇게 하고 경매를 하니까 네. 훨씬 더 좋은 물건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저희 이제 저 경매 공부를 하러 오셨다가 이제 권리 분석 공부를 하고 나니 내가 이제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입지 강의를 많이 들으러 가세요. 저희 그 아리따운 박 사장님이 원래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모르는 지역은 투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네. 아는 지역이 되게 이렇게 사람이 생각보다 동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이랑 집 아니면 내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 이렇게밖에 모르는데 다행히 이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이었으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투자도 하게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지역인데 그렇게 공부도 안 해서 덜컥 지금 샀다. 그러면 남들 다 오를 때 내 집만 안 오르니까 네. 뭐 사니까 상관없지 않냐 이때 이사를 못 가는 거지. 인플레이션 오르는데 내 집은 안 오르잖아요. 그럼 그 돈이 까지는 그러니까 거죠. 내 집을 팔아서 다른 동네로 갈 이사를 수가 없다. 그럼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전에는 몰랐는데 강의 듣고 나니까 내 집이 심란했어. 맞아요. 제가 강의들 말하거든요. 내 집에서 재테크가 안 되면 그 집 팔아라.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결국은 부동산은 그 자리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자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실수하시기 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실수한 건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그게 말이에요. 저희 그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하면 눈물 나는 사람들 구해성사. 맞아요. 막 진짜 울컥울컥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공부 제대로 하셔서 네, 그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